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미유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데 마침 상승장이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S&P 2.76, 나스닥 3.11, 다우 2.43 올랐는데요. 다시 한번 하락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락할 때 매수하시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존 100불 밑으로 못 간다는 이야기 듣고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하루의 상승이었지만 그래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락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하시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평단은 저 멀리 있는데 하락할 거다, 더 내려갈 수 있다 해서 매수로 대응을 못하고 오늘 상승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보다는 하락 시에 매수를 해서 빨리 수익전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 시 매수한 주가만이라도 수익 전환이 될 수 있게 움직이는 게 좋은 주식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애플 악재로 빠졌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향후에 지출이나 채용을 줄일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요. 익명, 그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로 인해 증시가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증시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은행주만 바라봤고요. 역시나 하락은 제한적이었고 익명성의 이런 뉴스로 증시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JP몰간은 115불로 다시 올라 주었고요. 오늘 증시가 상승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은 은행주가 확실하게 올라주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이 자리에서 맴돌았던 은행주들이 추가적 상승이 일어난다면 증시 상승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정기 점검을 위해서 가동 중단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정기 점검을 마치고 21일부터 공급을 재개할 거다 해서 증시 상승의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뉴스가 너무 없어서 이 부분을 이유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CT에서는 공급 중단되면 유럽 증시가 10% 하락하거나 유럽 지역의 총생산이 마이너스 1%, 기업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0%가 될 수 있어서 주가 하락이 나올 거다 했는데 공포감 형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가 상승은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고 있었지 하락해서 증시가 무너지는 상황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오면 무조건 매수하자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업 실적에 더 포커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마침 기업 실적들은 잘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추가 하락은 어려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락해도 다시 금방 올라오거나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매수로 대응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와 함께 하신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로 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가는지 알았는데 별다른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유가가 올라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우디를 간다고 해도 크게 별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순방 다녀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뉴스들은 이미 협상을 하러 가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녀온 후에는 유가 상승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래도 사우디로 가서 석유 증산 설득한다는 이야기로 유가를 끌어내린 부분에서는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음 나올 물가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을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순방이었다라고 해야 할까요? 백악관에서는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유가는 아직 100달러에서 위쪽으로 많이 멀어진 게 아니라서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고요. 멀리 보면 110불 위로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인플레이션이 경기에 깊게 자리 잡았다. 연말의 상황이 개선될지는 불투명하다 라고 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도 늦춘다고 했고요. 인플레이션은 이미 깊게 자리 잡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아닌가, 천천히 적응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올라온 물가가 얼마나 내려가겠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전처럼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내년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내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작년 말에 2022년 이번 해는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다음에는 실물 경제가 미증시에 적용이 되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높아졌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눈에 띄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는 상황인 거죠. 돈도 많이 풀었고 여러 가지로 인해 소비 감소 없고 고용 쪽도 좋은 상황이고요. 지표 역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높아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부분을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 조치가 제대로 된 조치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해가 다음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파산 신고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파산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파산이 되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개월도 걸릴 수 있는데 지금 7월이나 이번에까지는 약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나라에서 뿌린 돈을 잘 회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스닥이 51선에 다가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나스닥이 51선 밑쯤에서 왔다 갔다 하면 S&P도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상황적으로 S&P가 나스닥을 밀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은행주가 다행히 강세 아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나스닥이 먼저 51선에 도착은 했지만 S&P로 인해 잘 버티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이나 조금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였는데 따라오던 S&P가 으쌰 하고 올라와 주니 나스닥도 오케이 하고 추가적 상승이 나온 차트의 해석입니다. 오늘은 S&P도 51선을 뚫어주는 모습이 다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부분은 은행주가 추가 하락 없이 다시 반등을 해준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은행주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은행주 실적 발표 전부터요.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오면 좋은 부분이었고 더욱 중요했던 부분은 실적이 나쁘면 안 된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은행주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JP몰간이 100불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하고는 우선 내려가길래 100불 밑으로만 빠지지 말아라,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하고 있었고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증시도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중소형주도 한번 체크하고 가면 좋은데요. 역시나 러셀 지표도 좋은 흐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주도 역시 잘 버티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건 홈디포, 코스코입니다. 은행주 빠지고 소비재주 빠지면 증시는 자신감을 잃고 횡보를 하면서 천천히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두 다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걱정하면서 증시를 바라보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마존도 보고 갈까요? 제가 100불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락 없이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은 125불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제 주가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참 설명은 어려운데 여튼저튼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로도 증시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뉴스의 해석으로도 멘탈을 잡는 방법도 있지만 주가의 흐름으로도 증시를 해석해서 멘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면에서도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으로도 미줄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주가 이야기하면서 웃기지 말라고 그리고 주가 흐름으로 종목 매수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 댓글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모두 미줄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역본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나의 정보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증시의 부정론자라면 하락할 때 매수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경기 침체의 사이클이 어떤 건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영상에 있어서 번역을 한 것이니 정보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물 경제가 증시에 반영이 된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잘 해결이 되거나 조치해 놓은 부분들이 좋은 결과물로 나타난다면 증시는 고점을 지나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너무 이러한저런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락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시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내일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장기로 가져가시려면 기회가 온다면 730, 735 부근 하락 시에도 금방 올라오는 자리이니 매수로 대응하셔도 되는 자리이고요. 712불, 710 부근이 멘탈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윙이나 단타로 730이나 735에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좋은 실적 발표로 상승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자리는 저점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감히 차트의 해석으로 기업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을 예측해 보면요. 진짜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후에 상승과 하락은 로또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하락 시에는 크게 실적에 문제만 없다면 650 부근으로 빠지면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 하락보다는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지금 테슬라 주가는 더 내려가기가 머쓱한 상황입니다. 저점이 620인데 깨고 내려간다? 많은 사람들 평단이 500 부근일 텐데 600을 깨고 내려간다?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어려울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승으로 베팅을 해보려 합니다. 상승 시 우선 미니멈으로 오를 수 있는 구간으로는 785 보고 희망 회로를 돌려보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희망 회로 돌리면서 실적 발표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일도 결전의 날 같습니다. 하지만 왠지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아직 실적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좋은 증시 흐름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